기출 11회 풀이하겠습니다. 11회 1번 12보다 작은 소수 2, 3, 5, 7, 11 개수는 5개. 2번 명제가 아닌 것은 참 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게 명제죠. 얘는 그러면 참 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죠. 거짓이죠. 거짓. 그쵸? 거짓 명제가 맞고요. 2는 소수이다. 참이 명제가 되고요. 얘는 조건이죠.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죠. 그래서 조건이기 때문에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P이면 Q이다죠. 얘는 명제 맞고요. 얘도 항상 성립하니까 명제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건 항등식은 명제가 됩니다. 3번 A, B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더니 마이너스 4,7이 됐더라.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5가 돼서 A, B 합은 4가 되겠습니다. 4번 F 인버스 5는 Y에 5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그때 X값이 F 인버스 5의 값과 같죠? 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F 서로 같은 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 문제는 F0이랑 G0이랑 같고 F1이랑 G1이랑 같습니다. F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0을 대입하면 B가 되죠. B의 값은 마이너스 1. F1을 대입하면 0이고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죠. A가 그러면 1이고요. A가 1, B는 마이너스 1 곱하면 AB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서로 같은 함수 풀 때는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6번 보겠습니다. P에서 낮 Q, 낮 R에서 Q, R에서 P가 모두 참이래요. 그럼 P에서 낮 Q로 가고 그리고 대우명제 쓰면 낮 Q가 R로 가죠. 낮 Q가 R로 가고요. R은 P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순환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P는 낮 Q로 가고 얘는 R로 가고 R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대우명제를 써도 괜찮죠? 대우명제를 쓰면 나P가 나달로 가고 그 다음에 Q로 가고 다시 나P로 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Q로 가고 이렇게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 필요 충분히 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래서 그걸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나P가 Q로 가냐? 나P가 Q로 가죠. 여기 나P가 Q로 가죠. 나달이 P로 가냐? 나달이 P로 가는 이 그림 없죠. 나달이 P로 가는 건 없습니다. 얘는 안 돼요. 정답이 되겠고요. Q는 R로 갑니까? 지금 Q하고 R은 Q에서 나달은 진짜 서로 돌고 도니까 있고 P에서 R로 갑니까? P에서 R은 여기 돌고 도니까 있고요. 낮 Q에서 나달로 가요. 낮 Q에서 나달은 낮 Q에서 R로는 여기 돌고 돌고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건 2번이 안 됩니다. 7번 볼게요. 이차함수를 옮긴다. 이차함수 같은 문제는 꼭지점으로 푸는 게 풀죠. x 플러스 2의 제곱 꼭지점 좌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로 옮기는 거니까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여기 첫 번째가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옮기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가 1, 처음에 중심의 좌표가 0이었었는데 얘가 이동하면 새로운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0, 5c의 길이니까 0,0과 이 C 이거와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x 차이가 2의 제곱, y 차이도 2의 제곱 해서 정답은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8번은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이니까 방정식 근을 조리제법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리제법 1, 마이너스 7, 7, 15 그 x에 3 같은 걸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x 마이너스 3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또 얘도 되죠? 이걸로 되나? 자,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그 집합으로 따졌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 3, 5를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고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 빼기 1에서 7개가 나오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합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건 이렇게 생긴 집합을 만들었을 때가 합이 최대가 되죠.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합을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9번 보겠습니다. 교환법칙 성립하기에 f 합성 g 3x 플러스 2라고 쓰고요. g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라고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를 넣고 여기에는 f 함수 3x 플러스 2를 대입합니다.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이쪽 전개했을 때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같냐? 이 부분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개수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놓고 풀고요. 자, 계산하면 k, 이 k는 여기 넘겨서 4, k 값이 2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5번. 10번 볼게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고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여기가 이제는 축이 x가 마이너스 1이 축이에요. 근데 우리는 x가 1보다 큰 쪽을만 그리래. 1보다 큰 쪽이 정의역이래. 이쪽이 정의역이 되겠죠. x가 1보다 큰 쪽만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정의역이 나오고 그럼 그거에 맞게끔 치역이 설정돼야 되는데 치역은 y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쪽이 이제는 치역이 되는 범위 y가 마이너스 3인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박스에서 놀고 있어야 되니까 함수는 무조건 1, 마이너스 3을 지나가게 돼 있고요. 이걸 대입해 보면 a 값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x에 여기 y 대입하면 x에 1 대입하고요. 여기다 x에 1 대입하고요. 플러스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a 값이 이거 계산하면 0이 되겠네. a 값이 0이 되고요. 그럼 f3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f3은 여기 있겠죠. 3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a는 0이니까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여기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15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얘가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 항등함수. 그래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는 h 합성함수, g 합성함수, f 합성함수, x 했더니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 얘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등함수가 될 때 h8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의 뭐의 역함수냐면 합성함수, 요거의 역함수죠. f 합성함수 g의 이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거를 역함수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h라는 녀석은 이거에 돼야 되겠네. f 합성 g가 돼야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봅시다. 얘가 본함수, 얘가 역함수.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역함수로 만나서 x가 나오죠. 그래서 이 h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hx의 정체는 f 합성함수 g 이거구나. 그래야지 얘가 들어가야지 얘네들이 탁 하고 없어지죠. 그래서 hx는 f 합성 g다. 자, f 이름이 4 x 플러스 3에다가 h 2분의 gx 2x 2분의 1x 마이너스 5를 대입합니다. 그럼 전개해서 2x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17이 나오고요. 됐죠? 이게 hx고요. h8은 대입하면 돼요. 8 집어넣으면 16 빼기 17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지워지게 되는 게 된다.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지워져야 된다. 얘네들이. 그러려면 얘가 이게 나와야 돼요. 역함수 관계니까. 정답은 1번. 12번 개수 물어본 거니까 2개에서 빵개 빼니까 2개 틀렸고요.
이거는 개수가 한 개야. 고치고요. 얘는 개수가 한 개, 한 개에서 한 개 빼니까 0개. 이렇게 치고요. 자, 옳은 거. 이렇게 A보다 B가 더 크대. 이렇게 돼 있으면 크거나 같죠. 이게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이제 B가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여기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다 하더라고. A가 꼭 B에 포함되진 않아요. 서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처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13번 볼게요. 8의 약수 집합 B는 1, 2, 4, 8. 자, 일단 A하고 B, 자, 교집합을 먼저 표시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A, B. 그럼 2, 4, 1, 2, 4. 이렇게 쓰고, 여기에 3, 5를 써주고요. 집합 B에는 1, 2, 4, 8.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런 놓은 상태에서 A 교집합 X는 X다. 그럼 X는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는 거예요.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X는 큰 거 나오죠. 합집합은 A차 집합 B를 포함해야 돼요. 이런 형태예요. A차 집합 B는 A차 집합 B를 하면 3호가 되겠고, 자, X는 자 1, 2, 3, 4, 5가 되니까 전체 5제곱에서 포함하는 거 2개를 빼서 2의 세제곱 8.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을 y는 x에 대칭했대.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A, B, 반지름 2인 원을 y는 x에 대칭하면 B, A고 반지름 2예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맞죠? 이렇게 평행이 놨더니 얘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대요. 그럴 때 상수 AB 값의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얘네들이 절대값이 다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A, B의 최대값이니까 B는 2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고 A 플러스 2가 2가 나올 수 있고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으니 여기서는 A가 0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됐죠? 자, 그랬을 때 A, B 곱했을 때 최대가 될 수 있는 걸 계산해봐라. 그럼 B가 2고 이거 하면 되겠네. 얘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B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4 곱해서 A, B의 최대값 8이 나오겠습니다. 15번. 역은 거짓인, 대어는 참이고, 명제가 참인 거고, 역은 거짓이다. 그 명제가 참인 것만 찾으면 돼. 명제가 참인 거. 역은 거짓인 거.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일로 가는 게 맞고 일로 가는 게 틀린 거니까 이런 걸 바로 충분 조건을 찾으면 된다 이거죠. 자, x가 0이 아니면 당연히 이거는 0이 아니죠. 그죠? 0보다 크죠, 당연히.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히 0이 아니죠. 이런 걸 이제 필요 충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다 되니까 일루도 맞고 두 개 다 맞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기억은 필요 충분이에요. 제곱한 게 0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쪽은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죠. 당연히 되고 이쪽에서는 안 되죠. 발레가 있으니까. 발레가 뭐 1하고 0 같은 거 x가 1, y가 0이면 발레가 돼갖고 얘는 안 되죠. 이런 게 바로 충분이에요. 지금 충분 조건 지금 맞네. 이게 지금 우리 충분 조건 찾는 거죠. 충분 조건 찾는 거니까 니은이 맞고요.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면 당연히 x 플러스 y 이것도 충분이죠. 1로는 가죠. 이쪽은 안 되죠. 발레가 있죠. x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 y가 이렇게 됐을 테니 발레가 나오단 말입니다. 둘 다 1보다 크진 않습니다. 이것도 충분 조건이고요. x가 음수이면 절대값 x가 x보다 크다. 얘는 필요 충분해요. 이거 당연히 맞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는 x가 반드시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되고요. 음수면 1로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16번.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완전 똑같은 거 찾으면 돼요. 얘는 2하고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쪽 충분. 얘는 이쪽이 더 크죠. 필요. 얘는 마이너스 1, 그죠? xy가 이렇게 됐다는 거. xy가 이거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그럼 이쪽은 xy가 0보다 크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이거는 이쪽 가는 거 필요네, 필요.
이쪽으로 가는 건 맞죠? x 둘 다 0보다 크면 안 될 수도 있구나. 얘가 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아무 조건도 아닌 것 같은데. 그쵸? x가 0보다 크고 와야 돼. 이쪽은 되네. 이쪽으로 가는 건 맞죠. 둘 다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건 맞네. 근데 이쪽으로는 안 되죠. 이쪽으로는 안 되죠. 보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필요라고 하죠. 3의 배수, 6의 배수, 3의 배수가 더 이거 필요가 되겠죠. 왼쪽이 더 크면 얘가 똑같은 거니까 필요 충분히 되겠죠. x제곱 y제곱이 크다는 거는 절대값이 더 크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충분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한 번부터 차근히 하면 f 한 번 100분의 1을 대입하면 100분의 1은 이 사이에 있으니까 1이 나오고요. f 두 번 100분의 1을 하면 2를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오죠. 2가 나오고요. f 세 번 100분의 1을 하면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고요. f 네 번 100분의 1을 하면 다시 1이 되죠. 이렇게 1, 2, 0, 1, 2, 0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2021번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f 두 번 100분의 1과 같고요. f 두 번 100분의 1은 여기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 그거 갖고서 풀면은 2가 됩니다. 정답은 3번.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40명 있는데 등교할 때 버스는 23명, 지하철은 27명인데요. 이렇게 지하철만 이용하는 이 부분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거죠. 이 부분의 최소값. 그럼 최소값이 되려면 이쪽을 아무래도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쪽을 크게 만들려면 최대한 크게 만들려면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먹어버리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겹치는 그 부분이니까 이게 아마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4명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 A, B를 X축, Y축 원점 대칭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이런데 A, B가 있다 치면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또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이 넓이가 10이래요.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게 지금 P인데 X축 대칭하면 여기 이 점,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이 점, 원점 대칭하면 이 점.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다 이런 거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20이다. 전체 넓이가 20이다. 그러면 이게 4등분 하면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B 곱하면 이게 AB 하면 이게 이제 A고 이게 B지 않습니까? 넓이가 뭐가 되겠어? 이 4씩 해야 되는 잘못됐나 보다. 4씩 5씩인데? 5씩. 그래서 지금 AB가 5입니다. 그래서 AB는 5인데 그럼 이때 AB는 정수라고 했고 더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A 더하기 B가 어떨 때 이제는 최대가 되는지. 여기에 2하고 5를 곱할 수 있고 2하고 곱했을 때 5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정수래요. 정수. 정수가 되는 거 이거 1, 5빼기 없지 않습니까? 정수가 되는 거. 그래서 더해서 1 더하기 5 더하면 6이 나오겠네. 이거 빼기 없습니다.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20번 역함수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라는 뜻이고 1대1 대응은 단절된 그래프죠. 단절된 그래프인데 이걸 A로 생각하면 이게 x-1이니까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x가 1을 기준으로 단절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0보다 크다로 푸는 게 1대1 대응 문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완벽하게 1대1 대응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 기울기가 이제는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는 형태가 돼서 A 이 기울기는 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A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로 나올 때는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나오겠죠.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애가 기울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한 게 기울기가 될 거니까 이걸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A 플러스 2라고 놓고 얘를 A 마이너스 2로 하고 부등식 바뀌어버리고 0 이거 음수 곱해서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가 2가 돼서 a의 최대값은 1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뭐 산술기하라든지 코시-슈바르츠 문제인데, 자 얘를 이제는 코시-슈바르츠로도 할 수 있고 산술기하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뭐 이거 시간 없을 때는 반반으로 하면 돼요. 여기 4, 얘가 이제 1 이렇게 해주면 4 더하기 4에서 8이 되겠죠. 그래서 x에 4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으면 루트 4 더하기 2가 돼서 얘는 2 더하기 2에서 4가 정답이 될 겁니다. 시간 없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코시-슈바르츠 하는 거 보여줄게요. 차수가 낮은 걸 여기다 넣고요. 여기는 이제는 차수가 높은 거 이렇게, 여기는 루트 이렇게 루트 y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는 얘잖아 8이잖아 8, 얘는 곱하기 얘는 2고요. 얘가 우리가 구한 답이죠. 답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답의 제곱이 16, 답은 이제는 요 사이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최대값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코시-슈바르츠로 가능합니다. 22번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다.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것은 판별식이 이제는 이렇게 되게 되죠. 항상 그래프가 중근이거나 허근이거나. 그래서 K가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일 때 1이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위쪽으로 붕 뜨게끔 K가 1보다 크게끔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선 K가 1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럼 멀쩡히 나온 마이너스 2에서부터 6을 표시해주고 이게 두 개로 그려봐야 돼요. 어떤 실수는 살짝만 한 개라도 포함하면 되거든요. k-2에서부터 이렇게 k 플러스 1이 그럼 거기 있는 이 녀석을 어떤 실수라고 하자. 이 어떤 실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 부분을 풀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k 플러스 1이 크다. 그래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번엔 이렇게 걸칠 수 있어요. 이렇게 k-2, k 플러스 1. 이쪽이 요걸 풀면 되죠. k-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k가 8보다 작다. 같다. 이렇게 돼서 여기다 두 개 합치면 요 답이 나오죠.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나에서는 이 답이 나오고요. 가에서는 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최종적인 답은 1에서부터 k는 8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8,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는 1, B는 8. 23번 볼게요. 23번은 Y는 넘겨보면 X,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그래프의 대칭.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Y는 X 플러스 1이고요. 점 A가 이런 데 있다 치면 점 A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왜냐면 A가 A를 대입하면 A 플러스 1부터 더 높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대칭하래요. 이렇게. 그럼 그거를 B라고 합니다. B. 됐죠? 그러고 점 B를 1,2에 또 대칭하면 D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어떻게 푸냐. 먼저 이게 기울기가 뿔마 1일 때는 정사각형이 돼서 쉽게 푸는 방법이 있죠. 그걸 이용할게요. 일단 X에 이제는 A를 대입하면 여기가 높이가 A 플러스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뿔마 X의 대칭일 때는 여기다 X에 A를 대입합니다. 그럼 이제 A 플러스 1이 나와요. Y 값에 A 플러스 1. X에 A 대입하면 A 플러스 1. 반대로 이번에는 Y에 A 플러스 1을 대입해요.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X 값이 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Y에보다 A 플러스 1을 대입한다. Y에 이렇게 A 플러스 1을 대입한다. 여기 A 플러스 1 대입하면 그때 X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의 좌표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B의 좌표를 그러니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을 어느 점에 대칭하냐면 이 점 B를 1,2에 대칭하면 새로운 점이 생기는데 요거 건너뛰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좌표를 또 구해야 되는 거죠. 요 좌표. 이 좌표를 잘 모르면 네모라고 놓고 여기를 세모라고 하면 얘랑 더하면 즉 A 더하기라고
네모를 더한 거를 2로 나누면 1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균이니까. 그래서 요거 이 양변에 2 곱하고 그 네모는 그러면 1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여기 좌표가 그 c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컴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점대칭 한다는 뜻이에요. 점대칭. 그 다음 여기를 또 이쪽 걸 또 네모라고 하면 자 얘랑 또 더한 게 a 더하기 1 더하기 네모가 그걸 2로 나눈 게 요번에는 여기 2라고 놓고 풀고 양변에 2 곱해서 4라고 풀고 그럼 네모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된다. 그래서 이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뒤에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대칭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공식을 좀 알아두면 좋긴 해요. 그래서 공식 한 번만 써볼게요. 공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공식 모르면 이렇게 유도하면 되고 공식은 2a-x 2b-y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점대칭 이 c의 좌표 이 c 이게 이제 a, b 여기에 이제는 1 2b-y인데 그 a는 여기에 1을 집어넣는 거고 b는 여기에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x좌표에는 a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좌표에도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쪽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나온다. 아니면 중점으로 그냥 아까처럼 그냥 우직하게 구해도 되고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좌표 다 구했어요. 자, 마지막 계산합시다. 마지막 계산은 삼각형 AD의 길이가 3루트 2다. 그 AD는 너랑 너의 길이가 3루트 2라는 식을 통해서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X 차이는 2A 마이너스 1이고요. 그거의 제곱. 이쪽 Y쪽 차이는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2A 마이너스 1이구나.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그걸 했더니 3루트 2가 되니까 그거의 제곱 18이 된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죠. 루트 벗긴 거니까. 그럼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가 되겠죠. 이게 두 개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2A 마이너스 1은 3으로 나올 수 있고 2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A 값은 2가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A가 양수라고 했고요. A가 2가 되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A, B의 넓이니까 A 좌표에 이제 대입을 합시다. A에 2를 대입하면 2,4 B에 대입할게요. B에는 여기다 A에 2 집어넣으면 3,3 D에는 A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넓이 구하면 돼요. 넓이 구할 때는 하나를 0,0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죠. D를 얘를 0,0으로 만들어 주십시다. 그럼 요거를 1씩 더해서 4,4 얘도 1씩 더해서 3,5로 바꿔주고요. 바깥에 곱하면 3, 4, 12 안에 거 곱하면 5, 4, 20을 하고 절대값 씌우고 2로 나눠준 게 삼각형의 넓이죠. 바깥에 곱하고 안에 곱해서 뺀 걸 2로 나눠준 게 삼각형의 넓이 나옵니다. 그래서 3, 4, 12, 5, 4, 20 됐나요? 그럼 계산해주면 되는데 잘못된 더하기 마이너스 1, 여기가 잘못됐나 보다. 여기 계산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2니까 1이 나오네. 그럼 여기가 다시 계산할게요. x는 1 더하고 y는 1을 빼줘요. 이렇게 x는 1을 더하고 y는 1을 빼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바깥에 곱하면 3이 6 안에 거 곱하면 3, 4, 12 절대값 2로 나누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5번 3이 나오겠죠. 이거 24번 보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찾으면 되고요. 지금 F 합성 G와 G 합성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교점을 서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먼저 F 합성 G 그래프를 그릴 때는 나중함수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을 처음함수, 이 처음함수의 옆으로 쳐서 여기다가 F 합성 G를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그쵸? 그 1을 대입하면은 2가 나오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2. 여기다 찍고요.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고 그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고 찍고요. 얘는 뭐 2분의 3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그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여기다 찍고요. 2를 대입하면 2 나오고 2 대입하면 0 나오고요. 여기다 찍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할 때는 여기부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그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이렇게 찍고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고 찍고 2분의 3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이렇게 찍고 차례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F합성 G그래프는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된 그래프가 F합성 G그래프 그려졌고요. 요번에는 G합성 F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변화를 일으킨 시점, 나중함수, G함수의 변화를 일으킨 시점 1을 옆으로 칩니다. 옆으로 쳐서 표시를 해줄게요. 자, 2분의 1이고 뭐 2분의 3이겠죠. 자, 2분의 3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1 나오죠. 2분의 3 대입 1을 여기다 볼게요. G함수에 1 대입하면 0이 나와요. 그래서 0이 여기다 표시하고 여기부터 할게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0을 대입하면 1 나와요. 여기 찍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1 대입하면 1 나오고 1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2 나오고 그 2를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나오고 여기다 찍고 2분의 3 대입하면 얘랑 똑같겠죠. 2분의 3 대입하면 1 나오고 1 대입하면 0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찍어 나갑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는 천천히 변화를 일으킨 시점을 다시 해볼게요. 변화를 일으킨 시점을 딱 찾아요. 이 G 나중하면서 변화를 일으킨 시점이 1이니까 1을 옆으로 친다 이거예요. 1을. 그럼 요 포인트 잡아야 될 점이 하나, 둘, 셋, 넷, 5점이에요. 그래서 0, 2분의 1. 자신 없으면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요. 2분의 3, 2. 0 대입하면 지금처럼 0. 2분의 1 대입하면 제가 1. 그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 2분의 3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0. 0 대입하면 여기다 보세요. 여기 G함수. 0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0. 맞죠?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2. 잘못되면 2 대입하면 2. 검은색 그래프니까. 1 대입하면 다시 0. 0 대입하면 1. 1, 0, 2, 0, 1을 그려야 돼. 1, 0, 2, 0, 1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바로 그 G합성함수 F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빨간 것과 파란 거를 겹쳐서 교점을 개수를 구합시다. 빨간 걸 옆으로 싹 데려올게요. 이렇게 데려와서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높게 1로 가고 그 다음에 2로 꺾여서 내려가서 이렇게 갑니다. 자, 교점 찾아볼게요. 하나, 둘, 파란 거랑 빨간 거의 교점 3개가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볼게요. 12하의 자연수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교집합은 딱 4, 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10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4, 5. 그럼 없는 게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를 여기다 바바박 넣어야 돼요. 8개를 이렇게 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곱의 최대값.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은 SA, SB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로서 곱의 최대가 되려면 그 SA랑 쌤쌤이 반반 치킨이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진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는 여기 똑같이 합이니까 얘네들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반으로. 합이 같아지게끔. 일단 얘네들을 1, 2, 3, 6, 7, 8, 9, 10을 다 더해 볼게요. 그럼 더해 보면 몇 나오느냐면 원래 1부터 10까지 4, 5 있다고 치면 다 더하면은 55 나오죠. 1부터 10까지 합은 11, 11, 11에서 55예요. 1부터 10까지 합은 55인데 거기서 4, 5, 9를 빼면 됩니다. 9를 빼면 합이 46이 나와요. 그럼 46이니까 여기에 23이 들어가고 23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야지만 딱 떨어지죠. 23이 진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냥 숫자 아무거나 23이 만들어지는 걸 한번 맞춰서 해도 돼요. 23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23이 만들어질까? 10 하나 넣어보고 10을 여기 넣고 10 23이 되게끔
뭐 이렇게 여기 하면 9, 4 안되고 하나만 만들어주면 돼. 여기다 23이 되게끔 10을 넣고 만들어주면 되는데 10하고 6 더하기 7 하면 되나? 6하고 7 이렇게 하면 23이 되죠. 16, 7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여기에는 1, 2, 3, 8, 9 얘도 23이 되나 볼까요? 6 더하기 17 더하기 6 하면 23 나오죠. 이렇게 하면 아무튼 되겠네. 그래서 이제는 SA는 그러면 여기 합이 23에다가 9를 더해서 23 더하기 9 해주면 32가 나오고 이쪽도 32가 나와서 최대값은 이제는 64가 나오겠죠. 32의 제곱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1024 M은 1024가 나옵니다. 됐죠? SA의 값은 합이니까 이거의 합은 32가 되겠고 이쪽도 32가 되겠고 그 두 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4가 되겠죠.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64 1024에다가 M이 1024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64를 더하면은 1088 108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반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죠. 그다음 26번 볼게요. 26번은 집합 문제지만 거의 원과 도형의 이동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는데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 멀쩡히 나온 것부터 하면 그려보면 원의 방정식이 정확하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원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루트 3이고요. 이렇게 원방이 이렇게 있는 건데 y는 x 집합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여기 경계에 있는 애들을 지금 집합 A라고 하는 겁니다. 원 경계에 있는 걸 집합 A라고 할 거고요. 됐죠? 그 집합 B는요. y는 x 플러스 k니까 x 플러스 k 그래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k가 0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고 k가 뭐 이렇게 접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평행한 애들이 막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그 선상에 있는 애들을 모두 집합 B라고 하는 겁니다. 집합 B. 됐죠? 집합 B가 되고 그럼 집합 C는 그 더하라는 거예요. 집합 A에 있는 즉 A에 있는 도형과 B에 있는 도형을 더하라는 거예요. x1, y1은 A에 있다. x2, y2는 B에 있다. 그럼 더한 것들의 좌표 이걸 합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집합 C는 원방하고 직선을 더했다 생각하면 돼요. 원방하고 직선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형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더해질 때 어떻게 더해지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이건 좀 지워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애를 더했다 치자. 이게 집합이 여기랑 여기 더하면 예를 들면 얘랑 이 점과 이 점을 더해서 더해지면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더해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중심이지 않습니까? 중심. 그래서 얘가 두 집합을 중심하고 얘랑 더해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이 약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그 도형끼리 다 더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점들끼리 같이 움직여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모두 모여서.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중심을 생각하면 돼요. 중심은 이 도형이 없지만 그게 이제 더해져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0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애가 뭐 여기에 더해지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고 여기가 이제 여기에 더해지면 이렇게 원이 그려져서 이런 모든 자치가 쭉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이 쫙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물어보는 게 집합 A하고 C가 나타나는 곡선의 길이가 루트 3파이가 된대요. 루트 3파이라는 거는 이
반지름이 루트 3파이인데 지름은 2루트 3파이니까 반원, 겹치는 부분이 반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런 K들 다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K들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문제는, 원방 문제는 접할 때가 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면 뻔해요. 접할 때가 답이 되기 때문에 얘가 y는 x 플러스 k를 이동시켜서 조금씩 이동시켜서 이런 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답일 거예요. 접할 때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딱 접할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확하게. 자, 이거 접할 때예요. 자, 그러면 접할 때라고 생각합시다. 자, 붙었다 생각할게요. 자, 이 원하고 이 직선하고 다 더한다 생각해요. 일단 중심하고 생각해보면 중심이 얘랑 더하면 여기 있겠고, 이렇게 원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지름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랑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자치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가 조금 움직였다 생각해보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요 선 타고서 중심이 여기 있는 거 타고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다 더해서 요 영역에서 넘어가면 안 되고, 요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자치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서.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에 생기죠. 이게 루트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접할 때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원이 여기서는 얘네들끼리 더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쪽 부분에서 또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AC가. 거기도 나오겠죠. 루트 3파이가 되는 부분이. 답은 그래서 결국 접할 때가 답이 된다는 거죠. K값이. 그러니까 접하는 거니까 결국 0,0과 직선의 방정식 x-y 플러스 k는 0 그래프를 갖고서 d는 r로 풉시다. 루트 2분의 절대값 k 한 개, 반지름 루트 3이다 놓고 풀면 k값이 루트 6과 k값이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와서 2K 곱은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항상 좀 어려워도 답은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에. 그래서 얘랑 이 원과 이 원을 더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점과 여기 있는 모든 직선이 더해져서 새로운 자치들이 나오는데, 그거가 이제는 합쳐진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 여기에서 이제는 겹치는 원들이 똑같은 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겹치는 영역이 다 모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다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원의 방정식 추가 문제 보겠습니다. 0,4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이 이렇게 생겼고, 0,4는 0,4 여기 있죠.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거 구한 거죠. 자, 기울기에 상관없이 0,4를 지난다. mx-y 플러스 4는 0이라고 놓고, 중심의 좌표 0,0이랑 반지름 2라고 놓고 봅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없고 절대값 4를 했더니 반지름 2다. 그럼 4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약분 한놓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제곱하면 4 m제곱 플러스 1, 그 m제곱은 3, m은 뿔마 루트 3이 되겠고, 자, 그래서 y는 루트 3x 플러스 4라고 써도 되고, y는 또는 마이너스, 이거 두 개 다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뿔마 루트 3x 플러스 4. 28번 볼게요.
두 점 위를 움직이는 점 p다. PA 넓이의 최대값을 항상 이 정점, 움직이는 점, 동점, 넓이 최대값은 항상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항상 풀어주시면 돼요. 최대니까 이런 형태로. 됐죠? 자, 그럼 AB의 길이를 구하면 X 차이만 있네. 8이 나요. 8. 자, AB는 그럼 어디 있냐? 여기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된 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원은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반지름이 2인 거네. 그쵸? 반지름이 여기 2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0,1의 원의 중심이 있고, 뭐 이런 원이 있을 때 뭐 상관없습니다. 1,1이 있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든 어떻게든 간에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AB 곱하기 제일 높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요 거리가 바로 D가 될 것이고 여기에 반지름을 올려주면 되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D는 그러면 이제 직선과 중심과의 거리인데 이 D가 너무 계산이 편하네. 직선 이름이 Y는 0이기 때문에 Y는 0과 0,1 중심과의 거리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럼 1입니다. D는 1.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오죠. D는 1이. 그럼 R은 아까 말한 대로 2. 자, 2분의 1 곱하기 그러면 AB 길이 8과 D 플러스 R 하면 3이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4, 3,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접선이 수직이라는 말은 D는 루트 2R로 하면 돼요. D라는 건 원이 있고 중심이 있고 접선이 이렇게 수직이 된다는 거니까 이게 D예요. D. 이 D가 반지름 RR 루트 2R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0,0과 밖의 점 0,a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냥 거리가 A고 루트 2의 반지름이 루트 8. 그럼 A 값이 루트 16, 4 이렇게 편하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폴로니우스 원이죠. 아폴로니우스 원. 자, A, B의 내분점 1대2 내분점 1대2 외분점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Y좌표가 좀 틀리긴 한데 일단 외분점 1대2면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 치면 3, 그림으로 좀 풀 수 있으니까 좀 풀어볼게요. 6,3이면 1대2 내분점은 여기 있겠죠. 1대2 내분점. 1대2 외분점은 이쪽에 있겠죠. 중점에 1대2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외분점을 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외분점은 지금 중점이기 때문에 6, 3, 30 줄어드니까 외분점의 좌표는 0, 맞네. 3에서부터 마이너스 3, 6 깎였으니까 마이너스 9. 외분점은 0,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는 내분점을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는 얘가 3에서 6 갈 동안은 여기서 여기 3칸 갔으니까 여기서 한 칸을 보내면 되니까 이 내분점의 좌표는 3에서 한 칸 보내면 4, 그 다음 마이너스 3에서 3은 6칸이 갔잖아요. 그럼 2칸, 4칸으로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2칸을 보내면 마이너스 1. 이게 공식으로 해도 되고요. 공식 내분점 공식 사용해도 되지만 그림상으로 그냥 쉽게 계산될 수 있으면 그냥 계산합시다. 그 내분점 외분점을 뭐라고?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그려지는데 그 원이 바로 아폴로니우스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 볼게요. 중점을 구하면 0하고 4의 중점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의 중점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중점의 좌표 여기 찍히겠고요. 이거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고요. 반지름만 알면 되겠네. 반지름만. 그래서 뭐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구했으니까 반지름은 뭐 아무 점이나 대입. 여기다 4하고 x에 4, y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더하기 4, 4, 16 루트 20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넓이는 파이 r 제곱 20파이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회 풀이 마치겠습니다.